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10시쯤에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70년 갈등과 분쟁을 끝낼 약속, 이번 만남으로 얼마나 진전될지 우리 현대사가 기록할 내일과 모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홍현익 박사, 그리고 KBS 외교안보팀의 김경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에게 먼저 김정은 위원장 호텔 들어가서 지금 서너 시간 지난 것 같은데요. 거기 있습니까,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에 멜리아 호텔에 들어갔고요. 지금 3시간 넘게 머물고 있는데 65시간이 넘는 굉장한 장거리 열차 여행을 했고 또 차량으로도 2시간 넘게 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숙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침대 칸도 있고 젊잖아요. 30대 중반인데 많이 필요할까요? 아까 자막 나온 거 보니까 뭐 한 2시간 뒤에 어디 외출할지 모른다는 네. 그런 얘기를 봤는데 아직 안 나갔나 보죠? 네. 그 박린성에 있는 삼성전자를 혹시 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3월 1일 날 갈지도 모르고요. 하이퐁을 가려면 한 2시간 이상 되니까 하이퐁보다는 박린성 또는 네. 박장성에 있는 그 인민군 묘소 물론 뭐 그 월남전 때 그 북한에서 조종사들을 파병했는데 한 10명인가의 묘소가 있었는데 물론 북한으로 유해는 옮겼는데 터밖에 없다면서요? 기념비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를 갈지 산업시찰 쪽이 가깝지 않을까요? 네. 김 기자, 지금 우리가 일정을 전혀 현지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현지 기자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정말 단 1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야말로 호텔 앞에서 모든 언론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싱가포르 때처럼 밤 마시를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중이라도 또 금방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다 하면 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65시간 정도 열차를 탔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 베트남에 도착하는 장면 준비했습니다. 전용 열차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요. 베트남 단상의 이제 환영객들 오래 기다렸어요. 66시간을 달려왔군요. 자세히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저 열차가 이 레드카펫과 잘 안 맞아서 왔다 갔다 좀 했고요. 자, 늘 동분서주 하는 사람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보였고요. 김창선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통역관이 늦었어요. 또 황급히 뛰어오는 장면이 또 뭐죠? 영화에서 씬 스틸러라고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안 보이고 자꾸 저런 것만 보이네요. 의장대 음악도 한번 끊겼다가 다시 연주가 되는 일도 지금 있었고. 셀카 찍는 분. 셀카. 저런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대단하네요. 저분이 아마 관료일 거예요. 하노이 관료신데 저 장면을 기념하고 싶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방금 또 카메라 기자 같은데, 촬영 기자 같은데 또 김여정 부부장은 여전히 뛰는군요. 경호원들 차로 숙소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의전이나 이런 게 서툴어요. 네, 그렇죠? 좀 그렇죠. 이게 지금 단순히 이 동당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취재진 얘기를 들어보면 하노이시 전반이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둘 다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지 차이라고 해요. 워낙에 싱가포르처럼 큰 행사를 유치했던 경험도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격이긴 하지만 국빈 방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식 친성 방문 형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행사는 좀 조촐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빈 방문이라면 훨씬 더 규모가 큰 환영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요. 토, 일, 월, 화, 나흘 걸려서 왔고 한 이틀 내일부터 회담하고 가는데 또 나흘, 하루 이틀 더 머문다면은 열흘 더 넘어갑니다. 열흘 더 넘게 평양을 비워놓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정은 시대는 없었죠, 당연히.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시대는 있었죠. 제 제 기억으로는 2001년인가
기차를 타고 러시아 평양에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러시아 방문할 때 네, 거기 갔다가 다시 또 기차로 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마 15일 정도 비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거의 뭐 비행기 탄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기차로 옮겨 다녔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뭐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요번에 저렇게 기차를 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신변의 안전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네. 그리고 한 3일 동안 전 세계 이목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이목을 못 끄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3일 내내 이목을 끌었잖아요. 네. 그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국끼리의 그 어떤 후원을 등에 업고 네. 트럼프하고 회담하겠다. 평양을 열을 비워도 자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공교롭게 60여 년 전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갔던 길을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젊은 나이에 어떤 정권을 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외모도 보면 네. 김일성 본인의 할아버지를 거의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외모를 꾸미고 다녀요. 그것도 결국은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일 주석이 전 주석이 베트남을 2번 방문했습니다. 1958년도하고 김일성 주석이요? 김일성 주석이 네. 1958년과 1964년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말은 네. 본인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방문할 곳도 사실은 하롱베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전 주석이 이미 1964년도에 방문했을 때 그때 갔다면서요? 방문했던 네. 곳이거든요. 그곳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북한 주민에게는 저기 지금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저희가 지금도 오페라 하우스에서 내일 저녁에 만찬한다고 한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아마 이제 북한과 그다음에 베트남의 예술단들이 공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갔을 때도 같은 그러니까 네. 북한과 베트남 참 예술단이 공연을 했었죠. 뭐 데자뷰라고 합니까? 네. 네. 마치 그때 본 것 같은. 네. 저기가 지금 하롱베이 지금 관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 장면들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결국 본인이 김일성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유일한 네. 지도자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도 산업시찰 같은 걸 했군요. 산업시찰도 60년 했었습니다. 전에도. 예.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에어포스 원으로 오고 있고요. 그죠? 네. 네, 오늘 밤 20시간 10시에 정도, 오늘 밤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쯤 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본인의 트위터 볼까요? 트위터 정치를 워낙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압박 겸 호소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건은 아마 거의 이제 그 합의문 초안은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미국 내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진 말고 그러나 나의 길은 옳다. 회담하는 건 옳고 이런 길을 안 가면 벌써 3차 대전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국 내의 회담 불신론을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라. 네. 그리고 비건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섞여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죠. 저 패널 앞에 두시고 계시죠? 키워드로 한 단어로 이번 2차 북미 회담에 이걸 지켜봐야 한다.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자, 지금 써주시면요. 네. 자, 오후 1시쯤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쯤에 멜리아 호텔에 들어간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북미 회담을 지켜보면서 요 단어 하나. 홍 박사님 먼저 볼까요? 네. 플러스 알파. 비건 특별대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변의 핵시설에 그칠 것이냐 네. 아니면 기타 시설 그리고 뭐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ICBM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서 스몰 딜이 아니라 미디엄 딜 내지는 빅딜에 가까운 딜이 될 것인지 네. 그냥 영변 핵시설만 폐기한다 그러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이뤄놓은 겁니다. 작년 9월에.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성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최 교수님, 네, 네. 결단이라고 썼는데요. 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봐요. 지금 홍영익 박사님 얘기하신 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정도로 그 정도로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이상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적으로.
또 북한에게 제재를 풀어줘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회담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 기자의 키워드를 볼까요? 네. 저는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썼는데요. 네. 분명히 이번에 2차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난번에 싱가포르 때는 김정은 위원장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두 정상이 같이 나타나서 본인의 목소리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두 정상이 인정하는 나란히 게- 서서. 네, 나란히 네. 서서 그런 작업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북미 양국 간의 추가적인 협상이라든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면 좋겠습니다. 열리면 네, 결과가 좋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이건 홍 박사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북미 연락사무소 대사관 하기 전에 어쨌든 이제 평양에 미국의 깃발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연락사무소는 뭐 6, 7명 정도의 연락관이 주재하는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도 저는 북미 간에 서명이 될든지 뭐 이름이 종전선언일지 평화선언일지 네. 한반도 평화선언 같은 걸 해서 그리고 네. 이제 거기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 미중 4자 간의 협상을 시작한다는 선언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북미 관계 개선으로 자꾸 비핵화 같은 건 뭐 합의를 하더라도 3번, 4번에 아주 원론적 수준의 합의될 가능성도 그런 우려도 나온단 말이죠. 일단은 중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네. 비핵화, 그러니까 동창리와 풍계리에 대한 사찰 이게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이뤄놓으신 거고 또 문 대통령이 이뤄놓으신 것 중에 네.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 그랬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영구 폐기. 그러면은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좀 제공하는 거기에 따라서 영변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인지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작년 6월에 이미 됐어야 될 사안인데 북한의 모든 핵시설의 동결, 프로그램 동결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 작년 6월에 이미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나마 이것을 바로 짚는 거라고 네.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요. 금강산 관광 정도는 풀릴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돼 있고 또 5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사실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를 다 뜯어보면 이 관광을 금지한 문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한 발 양보할 경우 금강산 관광 정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떤 형태든 종전 선언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한반도 체제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종전선언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해지고요. 네. 구체적으로 서명하는 작업은 또 다른 어떤 이벤트를 가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합의문 안에 네. 종전선언을 합의한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는 서명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합의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기자, 그러면 뭐 두 정상이 합의문에 한국 전쟁 언제 발발한 한국 전쟁은 이제 종전이 됐음을 두 정상이 선언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네.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종전이라고 표현하는지 아니면 평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네. 표현한지는 다른데요. 아무튼 종전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전쟁이 멈춘 휴전 상태니까. 휴전 상태죠. 그런데 이제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현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KBS의 정유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 기자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보다는 경호나 도로 통제가 좀 풀렸지만 여전히 멜리아 호텔 앞 100m 정도는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1시간 전쯤 김명길 북한 대사가 대사관 차량을 타고 호텔 밖으로 나가긴 했는데요. 이 외에는 김 위원장이 외부 행보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쯤 베트남 경찰 오토바이와 수행 차량 10여 대의 경호를 받으며 멜리아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깔렸고요. 호텔 관계자들이 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호텔 최고층인 22층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부에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고 엘리베이터도 일부 통제되는 등
투숙객들의 이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어디 갈지 짐작되는 곳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바딘 광장에 있는 호치민 주석 묘 등 하노이 시내를 둘러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순방 중인 송 베트남 주석이 오늘 오후에 돌아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한과 베트남 정상 간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온 만큼 오후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고 난 뒤부터일 텐데요. 일단 현재 공개된 행보는 내일 저녁 만찬을 함께하고 회담을 진행한다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하노이에서 정유진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상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열차 도착하고 저렇게 슬쩍 내다보고. 네. 누가 봐도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현장 실무 책임자 김여정 부부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기 직전인데 저런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다 살펴보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저분이 어디서나, 베트남의 서열 13위라고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촐하게 치렀다는 것도 저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뒤에 김여정 부부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만찬 갑자기 이제 오늘 백악관이 예. 알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두 명씩 두 명, 통역관 빼고 맞습니다. 두 예. 명씩 거기에 김여정도 앉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미국 측에서 앉을 분으로 발표된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당연하고요. 멀 베이니.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 대행이에요. 아직은 지금 비서실장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비서실장 역할을 거의 하고 있어요. 네. 뭐 먼저 나와서 뛰어다니죠. 뭐 사인할 때 옆에 있었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도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위원장도 함께 앉을 부위원장. 가능성, 네. 이렇게 네 명이서 아마 배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여전히 폼페이오의 협상 파트너? 이영호 외상으로 바뀐다는 말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지난번에 백악관에 방문한 게 김영철이었기 때문에 네. 김영철은 건재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저기 자칫 김여정이 안 앉으면 저쪽 반대쪽에 존 볼튼이 앉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존 볼튼은 강경파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존 볼튼이 저런 데는 안 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장면 중에 또 눈길을 끄는 게 북한의 방탄경호단이라고 하더군요. BTS를 따서 그런가요? 네. 그 화면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분주히 드러나는 키가 커서 금방 드러납니다. 북한의 경호원들은 특이한 게 눈에 너무 잘 띄어요. 네. 철통 경호를 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의장대 서열 마치고 차에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차에 타고 네, 건장한 체격의 한 12명 정도 되더군요. 네. 우리 나식은 우리 그전에도 봤던 싱가포르에서도 봤던 경호원들 같습니다. 또 뜁니다. 네. 어디까지 뛰어갈까 했더니 뒤에 차량으로 또 옮겨 타더군요. 네. 저게 이제 군중들 중에 혹시나 뭐 저격수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네.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차 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고.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왜 뛰고 또 뛴다고. 네. 이거는 싱가포르 때 장면이랍니다. 네. 그때도 뛰고 있습니다. 넥타이가 3번 다 똑같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마 여기 이런 사진이 있군요. 이미 100여 명이 들어와 있었답니다. 지난 24일에 하노이에. 네. 북한군, 그러니까 북한 고려항공 소속 수송기로 왔었죠. 그래요. 예. 네. 김 기자, 저런 그 리무진 차량 같은 거는 어떻게
왔답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1호차, 2호차는? 이틀 전에 화물기 고려항공 화물기가 네. 예,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내렸는데 네. 그때 차량도 같이 온 것으로 보이고 네. 현지 언론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프닝이 있었죠. 멜리아 호텔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머무는 곳에 저희 어제 9시 뉴스도 그렇게 나간 것 네. 같은데 7층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머문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오전인가요? 다 네. 또 짐 뺐다면서요? 짐 뺐죠. 기자들이. 네네. 그 정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멜리아 호텔 한 곳을 두고 어떻게 22층에는 김정은이, 7층에는 백악관 기자들이 머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오늘 오전에 백악관 기자들이 짐을 뺐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 측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제 기자회견장을 멜리아 호텔, 북한도 숙소를 멜리아 호텔로 정했는데 조율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도 이어지다가 아마 베트남 정부의 중재나 이런 걸로 해서 현재 미국의 프레스센터가 국제 미디어 프레스센터 있는 곳으로 네. 이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진이 봤더니 NBC라든지 미국의 유수 방송이 거기에 스튜디오를 차려놨거든요. 네. 멜리아 호텔에 이미. 근데 그걸 지금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KBS 같은 경우도 특설 스튜디오를 만들어놨는데 방송 하루 전에 그걸 철거하라고 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언론인들의 어떤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현지에서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어찌됐건 그러니까 의전이나 경호 이런 국제 행사에 대해서 중간중간 약간 미숙한 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을 쓸 수 있습니까? 저희 일본 방송사가 촬영한 화면인데 혹시 법적으로 다 검증이 됐으면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 쓸 수 있나 봅니다. 쓸 수 있습니다. 아, 저 김정은 위원장이 김경진 기자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로 가던 중간에 잠시 중국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일본의 한 언론이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 지금 담배는 저희가 방송 규정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소탈하게 담배를 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재떨이를 들고 나타나는 게 김여정 부장입니다. 네, 네. 현송월 단장도 지금 단원들과 함께 저건 예상 밖입니다. 그죠? 네,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소탈한 분위기에서 심지어 라이터도 아니고 성냥을 이용해서 담배불을 켰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공기도 쐬고 그리고 본인이 피웠던 담배 꽁초라든지 이런 걸 또 전부 챙겨가지고 다시 기차로 탔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성냥 만지고 있는 모습.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피웠던 담배꽁초 들고 들어갔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에 애연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차 내부에서도 담배를 태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잠깐 바깥 공기도 쐬고 답답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도착 시간도 맞출 겸 해서 네. 아마 잠시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 피운 거를 다 수거한 거는 네. 적의 DNA나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것도, 네. 어떤 걸 만지거나 아니면 뭘 이거 하거나 이러면 이게 모든 걸 다 수거해 갑니다. 북한에서는 네. 대체로 호텔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도록 다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런 또 같습니다. 디테일이 예. 네, 그런 부분이 숨어 있군요. 회담장 주변 사진 몇 장 볼까요? 네, 눈길이 갈 만한 저 뒤에 경례하는 건 뭐 당연히 베트남 네, 교통요원이거나 경찰 같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늘 뛰고 있는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고요. 누굽니까? 지금 북한의 북한 사람인데. 홍현희 박사님이 모르는 북한 사람이야. 새로운 거의 인물인가 대부분 본데요. 사람 모르죠 저는. 네, 다음 영상 볼까요? 자, 이거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 겁니다. 네, 네. 가짜죠? 가짜입니다. 근데 네. 아시잖아요. 하워드 씨가 네. 추방당하셨어요. 베트남에서. 그래요? 예. 왜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네.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 당국은 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냐면 비자가 만료돼서 추방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네. 하워드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정은 닮은 꼴이어서 네.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불만 이런 부분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네. 그 옆에 화이트 씨라고 그 트럼프 닮은 형 이분은 뭐 어떻게 협상이 됐냐면 정부의 베트남 정부의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까지 경직되게 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요. 싶기도 합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네. 내일 예정이 없던 만찬이 잡혔습니다. 뭐 뒤에 공연 볼지도 모른다는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정상회담 모레인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더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친선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 자체가 안보 딜레마 때문에 했다라고 보면 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핵폐기 쪽으로는 가까워지고 그리고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 경협도 할 수 있고 네, 좋은 일이죠. 이거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고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까지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네. 진짜 1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 김 기자, 네. 이틀 동안 이제 정상회담에 매달릴 거고 네. 그다음 하루 이틀 더 머물 수도 있다 그러고 그렇죠. 뭐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28일까지 총 5번을 만난다고 해요. 네. 5번 동안 만나서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경제 시찰, 하이퐁이라든지 하롱베이라든지 이런 곳을 갈 건데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 우리 공장에 가는 가능성은 좀 낮아졌던 좀 많이 낮아졌어요. 네. 삼성은 아마 안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뭐 빈페스트라든지 네. 여러 곳에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거의 방문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최진범 교수님, 그리고 KBS의 김경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핵 단판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